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절기 소만인 오늘 남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으로 전국에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등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앞으로 극한 기상현상이 더 잦아질 것으로 보여 올여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서울이 23.1도를 기록하는 등 5월 하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남쪽에서 불어든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때이른 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낙성 비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의 계절을 하루 만에 봄에서 한여름으로 바꾼 건 남쪽에서 불어든 덥고 습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강한 햇볕에 더해지며 남부지방 기온을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끌어올린 겁니다. 비공식 관측 기록이지만 경북 영덕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올랐고 경주와 대구 기온 역시 33도를 웃돌며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2달 이상 앞서간 셈입니다. 서울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7.3도까지 올라 7월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랐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강한 일사와 바람이 산맥을 넘는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른 여름 더위는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요란한 소낙성 비가 공존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더위와 함께 대기 불안정이 강화하며 갑작스럽게 강한 비구름이 생길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21일 수요일에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지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다음 비가 내린 곳에서는 안개가 짙어져 출근길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인 지역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주변 교량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추돌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 폭염 수준의 고온은 누그러들지만 당분간 낮더위와 큰 일교차, 강한 소나기 등 위험 기상이 늘어나는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급변하는 날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주말 온열 질환으로 전국에서 모두 16명이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온열 질환자가 15명 발생했는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4도, 강릉과 대구는 30도 안팎을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7, 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파리 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해도 극지방 빙상 손실과 해수면 급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림대 연구진은 1.5도 기온 상승이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 자료들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향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손실이 빨라져 수색 시기에 걸쳐 해수면이 수미터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피하려면 온난화 억제 목표가 1.5도보다 1도에 가까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북부 내륙도 43도에 달하는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엔 575mm의 폭우가 쏟아져 물날 일을 겪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급류에 휩쓸린 차들은 하염없이 떠내려갑니다. 这路沿啦，把那个车子冲走了。对面房屋就是矮一点那种啊，那个水进来了。 중국 광시성과 광둥성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최대 57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12시간 동안 베이징에 1년치 강우량을 초과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5명이 숨졌다는 말이 돌 뿐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我们组织镇村干部发动群众清理淤泥，抢救受灾的农作物，组织卫健部门进行消杀。 물난리를 겪는 남부와 달리 북부 내륙은 때이른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대는데 시간당 180위안, 약 35,000원씩 쏟아부어야 할 정도입니다. 开会定的就是3块钱一吨，1小时能出58、9吨水。我们这边是深井300米，它这个现在就是水性特别紧张。 허베이성 사허는 낮 최고 43도를 찍어 5월 최고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今天这天就是太热了，一出门就是一身汗，然后太阳烤到身上呢，也能感觉到了特别火辣辣，特别烫。 수온도 올라 양식장에 산소 공급기를 돌리고 공기 증폭 알갱이를 뿌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 6호기가 정기 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울 6호기에 대해 87개 항목의 안전검사를 진행한 결과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전동기와 기기 냉각 해수계통의 펌프 지지대도 성공적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건설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신한울 원전 3호기의 원자로 건물에 콘크리트를 최초로 타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원자로 건물의 기초 지반 상부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으로 이를 시작으로 원전 내 모든 건물의 구조물과 내부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2002년 추진돼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2017년 10월 당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신한울 3호기는 구조물 공사를 비롯해 원자로 등 기자재 설치와 단계별 시험을 거쳐 2032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람의 몸에 붙이거나 착용해 생체 정보나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웨어러블 센서라고 하는데요. 몸속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몸속의 수분은 인간의 생존은 물론 다양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체온이나 혈압과는 달리 간단한 센서만으로는 몸속의 수분 상태를 측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미 공동연구팀이 몸속에 직접적인 투과 없이 피부의 호흡을 이용해 몸속 수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피부가 숨을 쉴 때 수증기가 드나드는데 센서가 수증기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피부에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오기도 하는 양방향, 나가고 들어오는 양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정 종류의 기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기체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이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배터리와 무선 통신 기능이 결합돼 유선 연결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 지속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수증기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른 기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질병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는 피부과 질병 관리, 환자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 안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호흡에서 나오는 기체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함으로써
착용자의 호흡 상태를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린 수소 생산 과정에서 촉매 성능 저하를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운영 안정성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정동영 교수 연구팀은 수전의 시스템이 꺼지거나 낮은 부하로 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촉매와 지지체의 열화, 촉매 손상과 성능 저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운영 안정성 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안정성 지수는 수전의 장비의 반복적인 작동과 정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촉매 열화 정도를 수치로 반영해 실제 운전 조건에서의 내구 수명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운영 안정성 지수가 수전의 촉매의 장기 수명을 수치로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평가 기준이라며 향후 수전의 시스템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극 심해에 서식하는 초대형 화살벌레의 실물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극지연구소 박승현 박사 연구진은 남극 중앙해령수심 2000m 지점 열수분 출구를 탐사하면서 심해용 채집 장비로 10cm 길이의 화살벌레를 채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살벌레 유전체는 약 10억 개의 염기쌍으로 어류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몸집이 작아 그간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DNA를 충분히 얻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으로 남극 심해 환경에 적응한 유전자 발굴과 생물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영향이 하나둘씩 가시화하는 가운데 미국 측과 2차 기술 협의를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 대표단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28억 9천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대비 20% 가까이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본격화한 미국 관세 25% 부과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은 현대차가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한 금액이 수출액에 잡히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25% 관세 파장이 가중되면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판매 부진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특히 미국향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자동차에 대한 협상도 조금 더 심도 깊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의 수출 호조로 4월 자동차 전체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8% 감소에 그쳤지만 전체 대비 유럽이나 아시아 규모는 아직 미미해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우리 범정부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더해 기재부와 과기부, 농축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6개 분야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데 곧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의 일체 면제가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긴급한 위기 극복 자금으로 16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규 수출 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 4천억 원의 융자 보증을, 첨단 사업 설비 투자와 주력 산업 재편에는 4조 9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미국이 눈덩이 같은 재정 적자로 신용 등급이 강등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부터 미국 의회를 찾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이름 붙인 예산안의 핵심은 대규모 세금 감면입니다. 여기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예산까지 더해 지출은 더 커졌습니다. The one big beautiful bill will include $25 billion for the Golden Dome to help construction get underway. That's the initial sort of a down deposit.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세금 감면에 반대하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삭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의원을 저격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be voted out of office, and I just don't think he understands government. If you ask him a couple of questions, he never gives you an answer. He just says, I'm a no.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 미국 현충일 전에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법에 대한 보복 조치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를 차별 국가로 지정해 해당 국가 기업의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국방부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KF-21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양산에 들어간 KF-21 1호기는 부품 가공과 전, 중, 후방의 동체 조립 단계를 거쳐 이번에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최종 조립은 비행 수락 시험에 앞서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뒤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로 내년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해킹 배후에 대한 수사도 한창인데 민관합동조사단과의 공조로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SKT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법무법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에 모두 진행합니다. 경찰은 먼저 오늘 유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대륜은 지난 1일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줄이는 등 이용자 정보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3일에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늑장 대처했다며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버,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하면서 민관합동조사단과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킹 주체에, 조사단은 해킹 경로와 내용,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나오면 서로 공유하며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악성 코드 감염이 3년쯤 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와 개인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가 공격받은 정황도 확인된 데다 발견된 악성 코드는 4종에서 25종으로 감염된 서버는 5대에서 23대로 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민관조사단의 공조를 통해 해킹 사태의 전모가 신속하게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난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GA, 즉 법인보험 대리점 2곳에서 일부 신용정보를 포함해 고객과 임직원 1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퍼스트 보험 마케팅의 경우 고객 349명을 비롯해 임직원과 설계사 55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일부 고객 128명의 경우 가입한 보험과 증권번호, 보험료 등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 사고는 GA 두 곳의 전산 담당 IT 업체 개발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수년 동안 옷값만 받고 옷을 보내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뿐 아니라 숙박 회원권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YTN 보도 이후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쯤 문을 연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 쇼핑몰 운영자 A씨는 옷을 산 고객들에게 이 펜션과 인근 호텔 회원권을 판매했습니다. 회원권이 있으면 10년간 매년 10회 정도 무료 숙박할 수 있다며 홍보했습니다. 회원권을 사신 분들이 지금 한 150명 정도 오셨거든요. 180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면은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차없이 그거는 캔슬을 시켜야 돼요. 펜션과 호텔 회원권 가격은 처음엔 각각 10만 원대.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 금액이 붙더니 결국 3배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퇴실할 때 돌려주겠다던 보증금 10만 원 역시 받지 못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펜션을 예약할 수 있는 창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어떻게 보면 추정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이게 진짜 사기꾼이었구나. 회원권을 판매한 호텔 건물입니다.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공사 중이어서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YTN 보도 이후 피해 신고는 더 늘어 옷 구매 피해자는 1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수십 명은 숙박 회원권까지 추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션 명의자인 A씨 친척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만간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6월 1일 세계 공룡의 날을 맞아 공룡 덕후 박람회를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공룡 관련 작가와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룡 덕후 박람회와 공룡 덕후 올림피아드, 공룡 주제 작품을 전시하는 디노홀 초대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공룡 아빠로 알려진 이용남 전 서울대 교수가 오지에서의 공룡 탐사를 주제로 강연하고 미래기술관에서는 공룡 13종 중 대표를 뽑는 제1대 공룡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박람회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학과 언론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가 센터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절차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설립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는 내달 5일까지며 과학기술과 미디어 분야 경력 10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고 세부 채용 절차와 일정은 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